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전략 부대표를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제 당 윤리심판원이 최광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고요. 지난 주말에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업 사정도 좀 궁금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다만 윤리위에서 여러 의견들과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거기에 따르는 정도,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좀 당 분위기는 어때요? 어제 이 결정 나온 다음에? 워낙 밤늦게 나와가지고요. 의견을 듣고 이럴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제 그 윤리심판위원 가운데 한 명이 김혜재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설명한 걸 보니까 네.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전체가 공감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던데 그렇다면 그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걸로 지금 판단을 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발언만 보면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 사실관계를 제가 명확하게 본 사람은 아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 결정이 나오니까 네. 제주대 이상희 교수가 입장문을 내놨는데 본인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8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어떻게 최강욱 의원은 6개월이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아직은 그 뉴스 못 보셨죠, 의원님?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아무튼 이상희 교수는 이게 좀 경징계다, 너무 수위가 낮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상당히 또 세게 징계를 맞았다라고 해석되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아서 저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아직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비교 대상이 하나 더 있는 게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건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물론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지금 선거 시즌에 계속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었지만은 이제 이후로 미뤄놨던 상황인데,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많은 정황이라든지 이런 발언들 보면은 뭔가 그러한 사실은 또 있었던 것 같고, 이것 또한 저희는 이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성희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얼만큼 좀 강한 징계를 내릴 건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결과를 좀 봐야 그다음에 입장을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양산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그 블루베리는 맛있던가요, 의원님? 새콤달콤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평산마을 가서 뭐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께 이제 인사도 드리는 겸 그리고 이제 막 집이 들어섰기 때문에 앞에 텃밭이며 정원이며 이런 게 하나도 이제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저희는 이제 같이 일했던 동료 직원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네네. 아무래도 좀 편한 사이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갈 때 오늘의 준비물은 작업복이다.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이제 작업복을 챙겨가서 가서 흙도 나르고 이제 잡풀도 좀 뽑고 이런 잡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 농활 다녀오신 거구나요, 그러면? 그렇네요. 근데 가보니까 이 나무마다 이름표를 다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누가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글씨체 보면 딱 알거든요. 본인이 다 나무마다 굉장히 많은 나무와 그 풀들이 있던데 그걸 다 이름표를 달아놓으신 걸 문재인 보면서 전 대통령이 이 생활을 굉장히 기다리셨구나, 참 행복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곰이, 송강이, 마루, 찡찡이, 이 친구들도 아주 이 자연 속에 풀어져서 이렇게 사니까 좀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좋았는데, 이게 소리 때문에. 시위 계속되고 있던가요?
예. 가서 직접 겪어보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의 그 소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은 백색 소음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풀벌레 소리며 새소리며 이런 거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 살고 있지만. 근데 그 시골 마을은 그 한낮에도 그 풀벌레 소리까지 다 들을 정도로 고요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곳도 아니어서 더더욱 그런데 오로지 들리는 거는 그 욕설들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사님과 혹은 이제 대통령님과 앉아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욕설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제 귀에 꽂히니까 너무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런 욕설을 네네. 계속 듣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의 심정이 어떨까가 궁금한데 혹시 좀 대화 나눠보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막 괴롭죠. 본인들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옆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권한이나 이런 위치에 있지 않으시다 보니까 무언가를 행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되게 난처한 상황에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본인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가 아니잖아요. 네. 계속된 욕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그 돈을 벌고 있는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욕설을 들어야 할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집에 있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계시는 건데 그분들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또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령 하더라도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수개월 동안 겪어야 될 그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가. 근데 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혹은 전장현의 시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이게 다 하겠다 원칙대로 사고 처리하겠다고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인데 왜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운 자세를 취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과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행위나 양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평산마을 시위하는데 경찰은 전혀 나와 있지 않던가요? 나와 있기는 합니다. 막 뒤섞여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전혀 제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경찰도 그냥 그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경찰들이 한두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면 또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확성기 되고 얘기하고 막 이게 가수라장입니다, 그야말로. 근데 뭐 아무튼 이제 경찰은 이게 이제 뭐 집회 시위 규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이제 피력을 해왔던 거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가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좀 공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예.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수사가 이제 다시 뭐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의원님 견해는 좀 어떠세요? 저는 그 일련의 여러 가지 수사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 초유의 상황들이 대한민국에 닥치고 있는 거잖아요. 삼고 고유가, 고물가, 또 고금리까지도. 이것을 해결하기에 정신이 없어야 할 정부가 이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경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부보다 굉장히 유능하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보수 정권들은 경제에 유능하다라는 통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에 대한 뉴스는 거의 나오지 않고 계속 수사에 대한 뉴스들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검찰공화국이구나. 정말 검찰공화국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의 무능을 너무나 빨리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하신 게 이제 지난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예. 방문 전에 이제 바로 어떤 이 수사 문제도 이미 불거진 상태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서해 공무원 그 피격 사건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그 슬슬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까? 만나셨을 예, 때? 뭐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안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 뭐 그런 얘기할 겨를도 없었고요. 일하느라고. 정말 일만 하다 오셨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전략 부대표를 맡고 있으니까요. 예, 아니 국회 계속 공전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무한구성이 어떻게든 뭐 좀 타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에게 협상하기를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네.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무슨 자신감으로 계속 이렇게 공전을 만들고 있는지 오히려 의문인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원내 수석 간의 얘기는 있었지만 별로 어떤 결실을 만들지는 못했고 오늘도 계속 회의를 이어간다고는 하는데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급한 거는 정부 여당이어야 하거든요. 예. 안 급하다면 그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거죠. 정부와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게 여당인 겁니다. 이 국가의 이번에 지금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도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는 정부 여당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나오는 발언들 보면 SI 정보가 공개되는 것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그 후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 노심초사해야 하는 거는 오히려 야당인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이게 역할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안위 문제 그리고 이 경제를 타개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정부 여당에서는 이 위험한 상황들을 인지는 하고 있는가? 너무 유능할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원내가 돌아가려면요 여야 간의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회 내에서는 결국은 다 협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합의를 하면 이 약속이 지켜진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협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합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하루 만에 합의문을 파기해버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무언가의 행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도 분명히 법사위원회 어떤 상원 기능을 폐지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한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라는 게 지난번에 합의문이었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도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련해서 약속도,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게 사개특위를 받으면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으로 빨리 원구성 협상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의원님도 이런 견해세요? 그럼요.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아까 말한 이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근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여기에 이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슨 말씀이시죠? 넘기더라도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원구성 협상으로 타결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를 해서라도. 그거는 그 가정하에서 모든 사안들에 답변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속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는 기본이겠죠. 예. 거기에 대한 협상들을 지금 수석 간에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게 확인이 된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하는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전당대회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말이 혹시나 잘못 오해될까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는데 확인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전당대회에서 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도 뽑잖아요. 예. 의원님이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뭐 나이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 거기에 부합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